반갑습니다. 치과의생사 이편한 명상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병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과 침이 섞여서 하얗고 끈적이는 치태, 플라그라고도 하죠. 치태를 만드는데 이 치태는 치은염을 일으켜서 잇몸을 붓고 빨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치태는 양치질을 하면 제거가 됩니다. 이 치태가 제거되지 않고 구강 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 돌처럼 단단한 치석을 만드는데 이 치석은 칫솔로 닦이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을 해야만 제거가 됩니다. 치석은 치아 자체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에까지 껴서 잇몸이 치아가 심어져 있는 뼈인 잇몸뼈를 녹여서 치주염을 만듭니다. 치은염일 때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만 치주염일 때 스케일링을 하시면 잇몸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 브레이크 밟아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들은 말들은 스케일링하면 이가 닳아지나요? 스케일링했더니 이가 깨졌어요. 스케일링하면 했더니 이가 시려요. 스케일링했더니 잇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스케일링하면 이가 하얘지나요? 스케일링하면 많이 아픈가요? 심지어 스케일링하면 이 망가진다고 친구가 하지 말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과 같이 생겼어. 또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하는 것처럼 자신이 체험한 단편적인 것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링하면 이가 닳아지나요? 스케일링했더니 이가 깨졌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해서 진동을 통해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떨어뜨리지 치아 자체를 닳게 하거나 깨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링 했더니 이가 시려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꺼운 치석 이불을 덮고 있다가 치석 이불을 걷어냈더니 찬바람, 찬물, 찬 음식 등에 치아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시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증상이 완화됩니다. 치석이 많았던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스케일링 했더니 잇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석은 잇몸뼈를 녹입니다.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여서 그 생긴 공간이 치석을 제거했더니 그 공간이 드러나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치석이 많았던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하얘지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를 펴서 니코틴이 꼈거나 커피, 콜라 등 색이 진한 음식을 즐겨 드셔서 낀 색소는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케일링은 치아 자체를 하얗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치아에 낀 때는 제거도 되지만 치아 자체를 하얗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하면 많이 아픈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스케일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초음파 기계의 소리나 진동, 물이 낯설어서 초반에 힘들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면 점차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치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 할 때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치석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애매한데요.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치석이 덩어리로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치석은 쉽게 말해 세균 덩어리이므로 치석이 있는 곳 주위의 잇몸은 붓고 피도 나고 건들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피부를 건드리면 아프지 않지만 뾰루지나 여드름이 났을 때 건드렸을 때 아프고 피도 날 수 있듯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스케일링 할 때는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가려운 곳 긋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분들. 우리 몸의 뼈가 피부에 덮여 있듯이 치아도 잇몸뼈에 덮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잇몸병이나 잘못된 입술질 습관으로 인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분들은 아프기보다는 시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치과의생사가 스케일링 할 때 기계의 세기를 조절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음식을 먹고 이를 잘 닦으면 치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칫솔이 잘 안 닿는 곳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닦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그렇지 못한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료보험 적용으로 진료비도 저렴해진 스케일링을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생활에 큰 불편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잇몸병은 침묵의 병이라고 해서 잇몸병이 있더라도 큰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을 미루시다가 잇몸병이 악화되어서 이가 흔들릴 때 오시면 치과에서 해드릴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제가 치과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잘 씹는 거,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어서도 갈비도 뜯고 김치도 마음껏 드시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일링의 정의, 스케일링의 필요성,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